고밀 개발하는 건 뭐냐? 저축 노후예요. 정부에서 아까 역세권 인근하고 그다음에 저축 노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, 만족을 위해서 기준 만족을 넓어야 돼. 더 2배인데 아까 계속 역세권 첫 번째 5,000제곱, 두 번째 중고업지도 5,000제곱이었으면 세 번째 저축 노후는 10,000제곱이 넘어야 된다. 기준이. 이건 정부에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. 공공 개입이 필요한 노후 지역. 자, 현재 분위기 이거죠. 공공 재개발하면 괜찮다. 하지만 이 안에 조합들이랑 뉴타운들 예정된 이하를 따져보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 관심이 별로 없어요. 왜? 우리 공공 재개발 왜 해? 이것 띄워주고 저것 띄워주고 어디가 관심이 많냐? 공공 재개발은 진짜 재개발하기 힘든 지역들. 이건 뭐 도심 재생으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가 잡혀가지고 제한 잡혀가지고 제한 고도 제한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고도 제한 잡혀서 개발 힘든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속도가 안 나는 지역 또는 중고업 지역 같은 지역에서 재개발할 때 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지역들 하겠죠? 인센티브는 없다. 자, 그러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을 때는 서울 3도심을 좀 많이 말씀드려요. 3도심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도심 잘 말씀드릴 겁니다. 어디냐? 도심 지역 용산 일대 용산이 아니죠? 용산 강남이죠? 3도시는 자, 도심 지역 영등포 강남 지역이고 투자 포인트를 할 때 제가 뭐 용산 써본 건 이거예요.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영등포하고 용산 일대. 아까 도심 지역의 특정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죠. 그런 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지역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다. 강남은 가격은 좀 높죠. 3도시는 강남, 영등포, 여의도, 그다음에 도심 지역 보시면 되고. 자, 그래서 이 서울 플랜 보시면 딱 정해져 있죠. 한양도성 이 도심 지역, 그다음에 강남 권역, 영등포, 여의도 이 빨간색 세 개가 3도심 서울 플랜. 2030 2030년도에 서울은 도심이 3개고 이야기합니다. 이거 저 2015년도부터 떠들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그다음에 치약 가격제를 시행해서 뭐 청량리, 왕십리. 자,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도 지금 몇 년 지났지만 지금 서울시 2040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. 2040 2040년도 계획도 지금 짜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? 잠깐만요.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가장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이거 3개 보이시죠? 지금 현재? 자, 그 다음에 7강역이 있어요. 7강역. 네, 세부칠게요 제가. 7강역. 강역 중심이에요. 자, 잠실, 강남. 일단 가격 높은 거 일단 배제하고 가산, 대리는 좀 싸죠 아직은? 대리는 뭐 지금 아직 개발은 안 되고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죠. 일단 여기 좀 보류해놓고 나고 비싸죠. 상암도 많이 올랐죠. 이제 수색도 재개발 지금 아파트 막 짓고 있죠. 자, 청량리 이제 시작하고 있죠. 비싸요. 네. 왕십리는 끝났어요 이미. 1기 뉴타운에서 100% 완료된 데가 유일하게 현재 왕십리. 그다음 가지오리가 몇 개 있는데 왕십 뉴타운은 지금 뉴타운 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. 종료 100%. 왕십리 청량 비싸죠. 창동상계. 자, 이 창동상계도 7강역 중심이에요. 자, 상계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데 7강역 중심 중에 하나죠. 포인트. 중요하죠. 업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이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죠. 어디예요? 용산. 용산 안 들어갔잖아요. 그런데 입지를 볼게요. 입지. 자, 여러분 되게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도심이 어디 있죠? 지금? 여기 있죠. 그래 볼게요. 근데 뭐 공덕, 홍대, 뭐 동대문, 성수 몇 개에서 뭐 지역 중심 12개가 또 있어요. 자, 용산 어디에 있죠? 용산 어디에 있어요 지금? 가운데 있죠. 완전 가운데 있죠. 자, 광역 이 도심이 그냥 말 그대로 2030년대에 3대 도심의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게 용산이에요. 정가운데 있어요. 개발 이제 시작하죠. 뭐 미군 철수 뭐 이주하고
이주가 미군 평택 내려가고 안정리 가고 송산 쪽 일부 가고 그리고 이 강역 중심으로 용산이 움직입니다. 자, 이게 철도망 우리 교통망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. GTX 생각해보세요. GTX. 그다음에 우리 신안산선, 신림선. 자, 신림선 뭐 넘어가고 신안산선 이쪽 가산은 이 구로 디스탄지에서 여의도로 접근하죠. 직접. 그다음에 원종 홍대선 생각해볼게요. 원종 홍대선. 이 마곡 인근에 등촌을 해가지고 원종 홍대 해가지고 이 상암에서 DMC까지 가죠. 홍대까지 연결되죠. 지나가요. 그렇죠? 상암 옆에 덕은 쪽도 지나가고 그리고 서부선 연신내에서 내려가죠. 그리고 강북 횡단선 목동 일대에서 연로에서 위쪽에서 이쪽으로 마치죠. 그리고 GTX 청량리 들어오죠. 그 다음에 강남 삼성도 들어오죠. 여의도 GTX 들어오죠. 서울역 들어오죠. 자, 교통망. 그리고 신분당은 어떻게 되죠?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신사역. 그 다음 신사역 어디까지요? 용산. 자, 이 핵심 지역 포인트로 접근해서 움직입니다. 이 도시 계획을 짤 때는 1년, 2년 만에 갑자기 지하철 만드는 게 아니고 10년, 20년 저 미래를 가고 짜요. 자, 이제 이거 2012년도가 좀 오래돼서 근데 오래전에 2030년도 발표했어요. 우리 2030년도 몇 년 남았죠? 9년 남았죠. 지금 서울시 이야기하는 거 이제 2040 이야기죠. 2040 플랜. 자,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3년 만에 5년 만에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적인 거를 계획을 짜고 만듭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당이 되는 야당이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토대로 움직여요. 즉 무슨 말이냐면 용산 개발 이제 들어가고 한양 뭐 우리 3도심 바뀌고 교통망 좋아졌을 때 용산 열만하면 좀 그렇긴 한데 대놓고 말씀드리면 폭등해요 진짜로.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왜? 핵심 지역의 교통망 다 지나가죠. 뭐 여의도 여의도 뭐 원효대교 건너가면 여의도 그렇죠? 옆에 마포 붙어 있죠. 옆에 뭐 성수동 가깝게 있고 밑에 강남 넘어가는 길 반포잖아요. 바로 옆에 반포 위에 한남 밑에 반포 이천 옆에 봉장 일대 사당 이수 밑에 가깝게 있고 그렇죠? 위로 가면 다 도심 서울 옆에 용산 아니에요 또. 근데 개발이 제일 노화됐어요. 개발 노화된 건 뭐 여담이긴 한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일제 강점기 전에 일본군이 여기가 기지를 만듭니다. 왜냐면 위치가 사토팔달이잖아요. 사토팔달. 그리고 나서 해방 후 미군이 일본 그 기지를 점령하면서 미군 기지들이 용산에 딱 들어오죠. 왜? 사토팔달이니까. 그리고 이제 이전하다 보니까 용산이 사토팔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군대 미군이 있었지만 그게 틀리면서 개발되고 진행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입지적으로 봤을 때. 투자 어디다 해야 돼요? 좀 강남 좋아해요.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. 용산 아직 투자 저렴한 것들 하나요. 지금 많이 비싸지 않나요?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건들 수 있는 것들. 자, 그래서 투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공공재개발 이야기 하면서 거의 뭐 2시간 하겠네요.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뭐 통합지원센터, 뭐 사전 컨설팅 미래 해야 돼.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. 그냥 무시하세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규모 개발 정비 사업은 25% 동의가 필요해요. 소규모 정비 사업. 아까 고밀 개발이고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은 25%고 이거 그렇게 많이 다루는 데가 없더라고요. 아직은 뭐 언론에서도. 그래서 이거 좀 25% 동의가 필요하고 나서 지자체가 사업 시행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.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. 뭐야? 1년 내 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. 5분의 4. 자, 아까 말한 속도가 빠르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1년 내 주민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가야지 사업 시행 구역 확정이 되고 부지 확보 후에 착공 진행이 된다. 5분의 4를 1년 내에 받아놔야 돼요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공기업의 사업 시행을 의뢰할 수 있어요. LH, 토지공사하고 SH. 자, 그래서 이때에는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진행.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가 필요해요, 무려.
핵심 포인트 뭐냐면 1년 내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. 자, 공기업 의뢰를 해도 최소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이 직접 이 공기업한테 맡긴다고 하면 의뢰를 한다 해도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직접 하려고 하면 5분의 4가 1년 내 동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공공재개발 이거 되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고민? 잘못되면 너무 확대 해석을 했다. 공공재개발 될 만한 지역들은 정부에서 지정을 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이거는 뭐 정부 직접 드는 건 아닌데 아마 정부에서 일부분 이미 지역 선정을 좀 해놨을 겁니다. 다만 발표되면 사재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2차 발표 정답으로 나왔지만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기존 재개발은 기존 재개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. 기존 재개발은 순서대로 가는 게 차라리 이익이지 더.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져. 기존 재개발은 이 소규모 정비사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즘 빠르게 진행된 영리 같은 경우는 관심도 없죠. 공공재개발 하든지 말든지 우리 길을 걷겠다 하는 거죠.